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육사님의 시 광야를 공부하겠습니다. 광야는 일제 암흑기에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아득히 넓고 큰 벌판인 광야라는 시간적 배경과 까마득한 태초의 시간에서 천구의 뒤라는 미래의 시간까지 무한한 시간을 조화시켜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육사는 이 시에서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인 이육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이육사는 시인이면서 항일 무장단체인 의열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17번 투옥되었고요.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1926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관련되어서 3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 수임 번호가 264번이어서 호를 육사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육사는 조국 광복의 날이 온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강인한 의지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구자적인 의식을 가진 이 육사는 비장하고 남성적인 어조로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저항하는 시를 많이 쓴 시인입니다. 유고 시집으로는 육사 시집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 1년부터 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까마득한 아주 먼 과거에 하늘과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생명의 움직임이 있었겠는가? 라고 표현을 해서 태초에 생성된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행의 까마득한 날, 이 까마득한 날은 아득한 과거의 시간,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의 시간, 태초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행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난 순간을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난 태초의 시간에 탄생한 광야의 원시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광야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공간입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광야도 생성된 거니까요. 삼행을 보면요.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 부분을 보면 닭은 생명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생명의 움직임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는 인간 생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지 창조가 되는 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서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정적 속에서 장엄한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에 광야는 생성되지만 아직 생명체의 소리는 존재하기 전이고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광야는 원시적인 생명이 시작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보면요. 광야는 하늘이 처음 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공간입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광야가 생성되는 것과 원시적인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간적인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연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 쪽으로 만들어질 때도 광야를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광야는 막힌 데가 없이 튀어서 넓고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일행과 이행을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이 부분을 보면요. 대지 위에 산맥이 바다를 향해서 생성되는 과정을 휘달린다라고 표현해서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맥들의 모습이 바다를 향해서 뻗어있는 모습을 화류법과 그리고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만큼 광야가 광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화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생물인 산맥을 움직일 수 있는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화류법이 쓰인 거고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의인법인데요. 사람이 아닌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고 표현을 해서 사람처럼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행을 보겠습니다.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여기에서 이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산맥조차도 범하지 못할 정도로 신성 불가침의 땅이고요. 태초의 신성성을 간직한 곳이고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공간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만큼 광야는 즉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광야는 신성 불가침의 땅,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공간을 침범한 일제의 행위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성한 땅을 일제가 침범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려는 거죠. 이언에서는 광야의 광활함과 그리고 공간적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과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을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광야에 큰 강물의 길이 열리고 드디어 인간의 역사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행에 쓰인 광음, 광음은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입니다. 융합합성어로 쓰인 단어인데요. 융합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합성어가 두 어근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춘추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인데요.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제3의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행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계절이 부지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계절이 부지런하다고 표현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을 꽃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시간의 흐름을 반복되는 꽃의 개화와 그리고 낙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이죠. 그런데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표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처럼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삼행을 보면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은 역사 문명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역사도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강물은 주로 역사를 상징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도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강물은 문명이 시작되는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는 것은 물길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을 하면서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원시적인 공간이었던 광야에 흐르는 길이 생기면서 공간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3년에서는 이 광야에서 큰 강물이 열리면서 역사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부터 3년까지는 광야의 과거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지금 눈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지금은 이 광야에 눈이 내리는 냉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 속에서는 매화가 홀로 피어서 광야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매화가 피었다는 것을 통해서 곧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 광야에 노래의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록 생명체가 자라기 힘든 상황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일행을 보겠습니다. 지금 눈 날이고 여기에서 지금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다는 것은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죠. 겨울은 암담하고 냉혹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과 시련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반영론적으로 이 시를 해석을 하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현재의 상황을 겨울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행을 보면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행의 매화를 보면 눈 속에 피어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매화가 피었다는 것은 지금은 봄이지만 곧 봄이 올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느껴지는 조국 광복의 기운을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곧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강인한 기상이 매화 향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선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것은 시대에 억압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화자의 고고한 의지와 절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행의 눈과 그리고 이행의 매화 향기는 서로 대조적인 소재입니다. 눈은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화는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시어입니다. 삼행을 보겠습니다. 삼행,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여기 삼행의 내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행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 부분에는 시적 허용이 쓰였습니다. 1인칭 주어가 왔을 때는 서술에 명령형 어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지만 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어와 호응할 수 없는 명령형 어미의 서술어를 사용한 이유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래의 시, 가난하다는 시어는
부족하지만 또는 미약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화자가 자신의 행동과 노력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시, 여기에서 시는요, 미래의 결실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씨앗인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의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화자는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 현실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씨는 조국 광복을 이루기 위한 토대와 기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어서 생명체가 자라기에는 적당한 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미래 이상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씨를 뿌리겠다는 자기 희생의 자세, 그리고 순교자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하려는 생각이 담겨있는 속죄양 모티브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의 씨를 뿌려서 오연에서 초인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는 현재는 일제 강점기여서 우리의 역사가 단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을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 미래를 열 수 있는 매개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리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려는 행위에는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선구자적인 태도, 그리고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고요. 자신이 뿌린 씨를 통해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미래지향적인 인식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의 광야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합니다. 암담한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즉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1년에서 3년까지는 과거이고요. 사연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미래의 어느 날에 초인이 광야에 와서 노래를 큰 목소리로 마음껏 부릅니다. 이 노래는 사연에서 뿌려놓은 노래의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만약 노래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행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 천고의 뒤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여기에 오는 광야에 오는 시간이죠.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민족사의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국 광복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행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초인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초인은 성스러운 존재이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상인 조국 광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울 미래의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보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에서 초인이 목 놓아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연에서 화자가 노래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선구자적이고 예언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놓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아주 큰 목소리로 조국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간적 배경인 광야는 초인이 노래를 부를 공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이고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오연에서 이 광야는 초인이 백마 타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미래 이상 실현, 즉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광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국 광복과 그리고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신념입니다. 조국 광복, 그리고 민족의 이상 실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 신념, 확신, 이것이 광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광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는 까마득한 날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이고요. 사연은 지금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연은 청고의 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면 눈, 매와 광야, 이렇게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행위에서 자기 희생의 자세를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요. 시행을 규칙적으로 배치해서 구조적인 안정감 그리고 균형감을 주고 있습니다. 각 연마다 균등하게 3개 행으로 되어 있고요. 1행보다는 2행이 길고 2행보다는 3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행이 길어지는 계단식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단호하고 남성적인 어조로 고고한 기상과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면 끝없이 넓은 공간인 광야, 그리고 태초의 시간부터 청고에 뒤라는 미래의 시간까지 이렇게 무한한 시간을 조화시켜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면 시적 화자는 선구자적이고 예언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암담한 현실에서도 씨를 뿌리면서 미래의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초운이 나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의 선구자적이고 예언자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징 7번을 보면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내면을 말하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이상실현, 즉 조국 광복에 대한 내면의 신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육사의 시 광야를 공부했습니다. 이 광야를 듣고요.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